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13주차 세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구조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카르탕의 구조방정식을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을 같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요약을 하면요. E1, E2, E3가 임의의 R3의 틀장이고요. 틀장일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연결 형식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결 형식이라는 것은 V를 입력한 것의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쌍대 형식이라는 것은 세타 i의 V를 한 것이 V의 EIP 이렇게 되도록 이런 규칙으로 두 가지 1차 형식을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오메가라는 행렬을 오메가 1, 3, 오메가 2, 1, 오메가 2, 2, 오메가 2, 3, 오메가 3, 1, 오메가 3, 2, 오메가 3, 3 이렇게 놓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E1, E2, E3가 만약에 E1, E2, E3가 A의 U1, U2, U3 이렇게 써질 때 이 행렬 A를 우리가 그 틀의 자세 행렬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계산한 것에 따르면은 오메가는 A의 전치 행렬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대 형식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쌍대 형식도 마찬가지로 세타라는 행렬을 제가 세타1, 세타2, 세타3라고 놓으면요. 그러면은 이 세타 i 같은 거를 세타 i를 f1 dx1 더하기 f2 dx2 더하기 f3 dx3 이렇게 표준 표현으로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타 i v 하면 이게 지금 세타 i v인데 v 자리에 우리가 세타 i u j j번째 자연 틀장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ei의 uj 내적이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자연 틀장의 지금 주어진 자세 행렬로 이용을 하면은 이것이 aij가 됩니다. 근데 위에 표준 표현으로 주어졌을 때 이것이 지금 이것이 fj니까요. 따라서 fj니까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은 세타 i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세타 i는 ai1 dx1 더하기 ai2 dx2 더하기
AI3 DX3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책에도 이런 행렬 표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세타는 이제 A의 dx1, dx2, dx3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초록색 요 행렬을 이제 크 사이라고 이렇게 놓고 이것을 A 크 사이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혹시 만약 잘 안 보인다면은 이렇게 한번 풀어서 쓰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세타는 A, 이 자세 행렬의 dx1, dx2, dx3 이제 네. 요것이 이제 성립하겠죠. 성립하는 이유는 요 파란색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로부터 이 행렬 방정식이 성립하고 이거를 간단하게 쓴 게 세타는 A 그 사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행렬 표현으로 알아두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기가 쉬우니까 유용한데요. 오메가는 DA와 A의 전체 행렬의 곱이고 세타는 A 그 사이다. 이 행렬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클리드 공간의 구조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방정식이란 네, 그래서 영어로는 말 그대로 structure equation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세팅은 주어져 있는 대로 아무 틀장에서 시작해서 그 각각 상대 듀얼 폼과 커넥션 폼을 이렇게 놓고요. 그랬을 때 각각이 이제 1차 형식인데요. 그 각각의 외미분한 것을 다시 요거 세타와 오메가를 가지고 표현을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유클리드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평평하게 생겼는데요. 그 평평하다는 것을 이제 사실 그 담고 있는 그런 방정식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그러니까 조금 더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제 내년에 이제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이 세타와 오메가의 그 외미분을 취한 그것을 다시 세타와 오메가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자는 것이 이제 기초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1 구조 방정식은 여기 d 세타 i는 오메가 ij와 세타 j의 그 쇠기곱의 합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쓰면은 이것이 d 세타의 오메가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표현하면 d 세타 1, d 세타 2, d 세타 3는 이거는 오메가 11, 오메가 12, 오메가 13, 오메가 21, 오메가 22, 오메가 23, 오메가 31, 오메가 32, 오메가 33 요거에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여기 쐐기곱인데요. 그 쐐기곱을 할 때는 이제 행렬 곱하듯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 세타 1은 이제 요거하고 그래서 d 세타 1은 오메가 11 세타 1 더하기 오메가 12 세타 2 더하기 오메가 13 세타 3가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네, 이게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오메가 1은 요거는 사실은 0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는 이 대각선 성분은 0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0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1 구조 방정식이고요. 제2 구조 방정식은 제2 구조 방정식은 d 오메가는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한 번 더 써보면요. 그냥 이렇게 쓰죠. 여기 3 곱하기 3 행렬인데요. 네, 3 곱하기 3 행렬 이것이 오메가 31 오메가 13 요거랑 행렬의 곱 자기 자신이랑 이렇게 곱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하면은 여기 왼쪽에 이 초록색 밑줄 친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그것을 행렬로 이제 간단하게 행렬로 이제 한 줄로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요 보라색 동그라미 두 가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 저희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d 세타는 오메가 세타고 d 오메가는 오메가다. 요거를 이제 보이고 싶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것이 성립하는 이유를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자 일단은 첫 번째 오메가는 A의 전체 행렬 두 번째로 세타는 A의 D 그 사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쓸 것이 이 외도 함수는 두 번 취하면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D는 두 번 취하면 항상 0이 되고요. 네 번째로 A랑 A의 전체 행렬을 곱하면은 항등 행렬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A는 지금 정교, 직교, 기저의 자세 행렬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점을 고정하면 A는 이제 직교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전체 행렬이 A의 역행렬이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이 보라색 동그라미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명을 해보죠. 그러면은 자 먼저 1번은 D 세타는 D의 A, D 그 사이가 되는데요. 이 D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거는 D의 D 그 사이 더하기 A의
d제곱 그 사이.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d제곱이 0이니까 여기는 이제 사라지고요. 그런데 이제 dA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dA의 A의 전직렬 A, D 그 사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게 한등행렬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 행렬의 결합 법칙을 이제 생각을 하면 요거 따로 하면 여기 오메가고 여기 세타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오메가 세타, 오메가 웨지 세타 이것이 된 것입니다. 네, 2번은 먼저 이제 관찰을 한 가지 해야 되는데요. 이제 F랑 G가 함수일 때 우리가 D에 DFG 하면 이게 D에 이거는 D의 GDF니까 이게 DG DF 이렇게 돼서 이것이 마이너스 DF DG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1차 형식인데 1차 형식인데 요거는 이제 함수고요. 이거는 함수고 요거는 이제 1차 형식인데 그걸 곱해서 만든 새로운 1차 형식인데요. 그러면 함수를 가장 제일 먼저 앞에 써줘야 함수를 이제 먼저 앞에 써줘야 되겠습니다. 파이를 할까요? 1차 형식이 있을 때 파이의 표준 표현을 생각을 하면요. 파이를 우리가 f1 dx1 더하기 f2 dx2 더하기 f3 dx3 이렇게 쓰죠. 그렇게 쓸 때 여기에 우리가 강의록 위쪽으로 잠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쓴 겁니다. 요거. 네, 여기 15번 정리에 2번. 요거를 쓴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에 GDF 하면은 이게 DG DF 더하기 G에 DDF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0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 그 1차 형식의 외도함수의 이 구체적인 표현, 요 표현도 이제 기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d 오메가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d 오메가를 계산하면 이것은 오메가가 da의 da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A의 성분이 함수라는 것을 그렇게 함수라는 것에 주목을 한다면 A의 성분은 함수라는 것에 주목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위에 관찰을 사용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DA의 외적의 D의 TA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마이너스 DA에 이거를 그냥 그 행렬의 곱셈에서 그 곱셈을 할 때 왜 그 쐐기곱으로 할 거니 하는데 여기 잠깐 곱셈 표시로 먼저 쓴다면요. 그러면은 여기 A가 또 직교 행렬이니까 중간에 잠깐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행렬을 취해서 미분을 먼저 해서 전체 행렬을 취하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전체 행렬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메가고 이게 오메가의 전체 행렬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또 참고로 오메가의 전체 행렬은 마이너스 오메가죠. 오메가는 반대칭 행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오메가가 된 것입니다. 오메가, 웨지, 오메가.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구조 방정식을 이제 행렬로 이제 전부 생각을 해서 그 성분이 함수이거나 1차 형식인 그런 행렬들로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카르탕의 구조 방정식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카르탕의 구조 방정식을 그 특별한 틀장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잘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면 틀장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구면 틀장의 구조 방정식은 어떻게 써지는지. 구면 틀장은 F1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U1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U2 플러스 사인 파이, U3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F2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U1 플러스 코사인 세타 U2 그리고 F3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U1 마이너스 사인 파이 사인 세타 U2 플러스 코사인 파이 U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타1은 어떻게 되냐면 세타1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dx1 플러스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dx2 플러스 사인 파이 dx3가 되고요. 세타2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x1 플러스 코사인 세타 dx2가 되고요. 세타3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dx1 빼기 사인 파이 사인 세타 dx2 플러스 코사인 파이 dx3 요거가 이제 되는데요. 그런데 x1이 로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x2가 로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x3가 로 사인 파이 네. 이렇게 네, 지금 요렇게 우리가 놓고 있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외도함수를 취하면요. 그러면 예를 들면 dx1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d로 마이너스 사인 파이 마이너스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d 파이 마이너스 로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d 세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dx2랑 dx3도 이제 비슷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계산이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약간 길어지기는 하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생략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요 식들에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세타1, 세타2, 세타3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세타1이 d로가 되고 세타2가 로 코사인 파이 d 세타가 되고 세타3가 로 d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1, 2, 3를 이제 dx1, dx2, dx3로 표현된 것을 이거를 d로, d 파이, d 세타로 이제 바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한편으로 이제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는 네, 오메가는요, 우리 공식 DA 요거를 이제 쓸 건데요. 그런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 사용한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했었는데요. 사실 A를 이렇게 놓고 지난 시간에 조금 복잡했습니다만 DA 요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계산한 것이 오메가 1, 2는 코사인 파이 d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1, 3, 오메가 2, 3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행렬 표현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요것이 좀 약간 양이 많기는 하지만 꼭 한 번씩 이제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기를 가지고 이제 오메가 1, 2, 오메가 1, 3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 그러면 오메가 1, 2는 코사인 파이 d 세타가 되고 오메가 1, 3는 d 파이가 되고 오메가 2, 3는 사인 파이 d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오메가 ii는 0이고 오메가 ij는 마이너스 오메가 ji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d 세타 1은 오메가 1, 2 세타 2 플러스 오메가 1, 3 세타 3 d 세타 2는 오메가 1, 1 세타 1 플러스 죄송합니다. 오메가 2, 1 세타 1 플러스 오메가 2, 3 세타 3 d 세타 3는 오메가 3, 1 세타 1 플러스 오메가 3, 2 세타 2 이것이 이제 제1구조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2구조 방정식은요. d 오메가 예를 들어서 d 오메가 1, 2는 어떻게 되냐면은 d 오메가 1, 2는 오메가 1, 3 오메가 3, 2 이렇게 d 오메가 1, 3는 오메가 1, 2 오메가 2, 3 d 오메가 2, 3는 오메가 2, 1 오메가 1,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2구조 방정식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실제로 지금 구면 틀장에 대해서 요것과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첫 번째 d 세타 1을 생각을 해 볼까요? d 세타 1을 생각을 하면요. d 세타 1은 사실은 0, d 세타 1은 0이 되는데 네, d 세타 1은 dd로니까 0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메가 1, 2 세타 2 이런 거를 해보면은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파이 d 세타 웨지 로 코사인 파이 d 세타 그러니까 여기 이제 d 세타 d 세타 웨지를 하면은 같은 것은 이건 또 0이 되겠죠. 이것도 0이 되고요. 또 오메가 1, 3 세타 3도 마찬가지로 d 파이 웨지 로 d 파이 하면은 이거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그냥 둘 다 0이 되고 그냥 자동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d 세타 3를 하면 이거는 d의 로 d 파이는 이거는 d로 웨지 d 파이가 되는데요. 오메가 3 1 세타 1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1 3의 세타 1이고요. 이곳은 마이너스 d 파이의 d로니까 d로 웨지 d 파이가 되겠습니다. 오메가 3 2 세타 2를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2 3의 세타 2인데요. 이거는 사인 파이 d 세타의 로코사인 파이 d 세타인데요. 이거는 d 세타니까 0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식도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면 틀장에 대해서 실제로 이 6가지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카르탄의 구조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구조 방정식의 이제 장점은요, 사실은 아직은 그 장점을 이제 완벽하게 음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장점은 이제 우리 어떤 관심이 있는 그런 곡선이나 곡면이 있을 때 그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잘 묘사하는 그런 틀장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쌍대 형식하고 연결 형식을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쌍대 형식하고 연결 형식을 계산을 하면은 구조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을 때는 우리가 3차원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곡선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 어떤 2차원 곡면을 생각한다거나 할 때, 그러면은 그 틀장의 구조 방정식이 그 곡선이나 곡면의 기하학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곡면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제 이것이 구조 방정식의 장점이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예는 우리 내년에 미분 기하학 수업에서 자세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강의록의 11절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번 주 강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